네, 자란초 2학년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국어책 50쪽, 51쪽을 펴주세요. 국어책 50쪽, 51쪽. 아, 이미 다 폈다고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배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인상 깊었던 일을 떠올리며 겪은 일을 차례대로 생각하기 이렇게 돼 있네요. 차례대로 생각하기, 정리하기. 차례대로가 뭐지요? 그렇죠. 순서에 맞게 정리하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에 맞게 언제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고,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거, 그걸 차례대로 정리하는 거죠. 그럼 오늘은 그 순서에 맞게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가은이가 어머니 생신 선물을 쓰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알아봅시다. 어제 배웠던 내용 혹시 생각나나요? 가은이가 어머니 생신 선물을 가지고 글감을 정해서 글을 썼었어요. 어떤 글이었는지 생각나나요?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가은이가 엄마 생신을 어디서 알았을까요? 그렇죠. 달력을 보고 알았어요. 달력에서 어머니 생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엄마 생신이 언제였는지를 알게 되었죠. 두 번째 질문. 그럼 가은이가 엄마한테 어떤 생신 선물을 드리기로 했나요? 그렇죠. 엄마 얼굴 모습이 담긴 그림, 그리고 정성스럽게 쓴 쪽지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질문. 엄마는 그거를 받고 기뻐하셨나요? 그렇죠. 엄청 기뻐하셨죠.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았다며 기뻐하시면서 가은이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 어제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오늘 같이 배워볼 내용들 살펴볼게요. 자, 가은이가 겪은 일을 생각하며 1번, 2번, 3번, 4번을 살펴보세요. 1번 그림. 아, 가은이가 달력에서 엄마 생신인 걸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네요. 두 번째 장면은 가은이가 엄마 얼굴 그리는 거, 그리고 쪽지 쓰는 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 그림은 엄마한테 선물을 드렸더니 엄마가 꼭 껴안아 주셨던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번째는 가은이가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장면이에요. 느낌과 생각을 했던 장면이네요. 그림을 잘 살펴봤나요?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붙여보세요 했는데 여기 보면 붙임딱지, 붙임 8번을 이용을 하래요. 붙임 8번은 어디 있냐면 교과서 뒤쪽을 보면 붙임이라고 있어요. 국어나 교과서 맨 뒤쪽을 한번 보고 붙임 8을 찾아보세요. 붙임 8이 있죠. 붙임 8을 한번 찾아보세요. 붙임 8을 찾았나요? 네, 이 붙임 8을 찾아보면 여기에 위에 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할 건데요. 여러분 이걸 미리 오려놔도 좋고요. 그리고 가위로 오려도 좋고 점선이 있으니까 점선을 따라서 뜯어서 활용을 해도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붙임딱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 가은이가 달력에서 엄마 생일을 확인한 부분이죠?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 중에서 뭘까요? 이 중에서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일요일 아침에 어머니 방에서 달력에서 생신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생신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 생각했어. 이게 첫 번째 그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그림에 해당되는 내용, 1번에 해당되는 내용.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엄마한테 생신 선물을 드릴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어떤 선물을 줬냐면 그렇죠. 생신 선물로 어머니 얼굴을 그림을 그려드리기로 했어. 내 방에 와서 어머니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요게 두 번째 해당되는 거겠죠. 두 번째 그림 2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아, 엄마한테 선물 드렸더니 꼭 안아주는 그런 그림이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점심을 먹고 나서 어머니께 어머니 얼굴 그림과 생일 축하 쪽지를 드렸어. 어머니께서 고맙다고 하시며 꼭 껴안아 주셨지. 네, 이게 세 번째 그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네, 그 부분이 바로 마지막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게 네 번째.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은 어머니께서 기뻐하셔서 뿌듯했어. 다음 생신 때도 정성이 담긴 선물을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쪽지를 뗄 수 있으니까 떼어서 여기 부분에 붙이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에 맞게 1번 그림에 해당되는 내용, 2번 그림, 3번 그림, 4번 그림에 해당되는 내용을 붙이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게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4번 그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따라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다 붙였나요? 네, 아직 못 붙인 친구는 이따가 해도 되니까 잠시 옆에다 치워놓고 이따가 다시 한번 선생님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세요. 자, 세 번째, 가은이가 자신이 겪은 일을 어떻게 떠올렸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이랬네요. 첫 번째 친구는 겪은 일을 떠올릴 때는 몸짓을 해보거나 표정을 지어보면 좋아. 왜냐면 그때 일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이 그때 그 일을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마음속으로 내가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그것도 좋지요.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 한번 써볼까요? 여기 있는 친구가 어떤 내용을 생각했을까? 1번, 2번, 3번, 4번 어떻게 썼어요? 가은이가 겪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를 했죠. 맞아요. 네, 차례에 맞게 또는 순서에 맞게 정리를 해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억이 잘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차례 순서에 맞게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어머니 생신 선물에서 가은이가 겪은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보세요 이랬네요. 아까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 달력에서 엄마 생신 표시되어 있는 거를 알았죠. 그래서 생신 선물을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신 선물을 생각했나요? 그렇죠. 선생님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엄마의 얼굴 그림과 쪽지를 생신 선물로 준비했어요. 그렇죠. 세 번째 그림은 어떤 내용이죠? 아, 엄마에게 드렸죠. 네, 엄마에게 생신 선물을 드렸더니 정성이 담긴 선물이라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꼭 껴안아 주셨죠.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엄마한테 생신 선물 드려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은 다음 생신 때도 정성이 담긴 선물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쓴 글은 이거지만 여러분이 생각한 글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선생님이랑 똑같이 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이 그림에 알맞은 내용을 쓰면 그것이 모두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다르다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시간 날 때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53쪽으로 가볼게요.
자신이 겪은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서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나자. 이거는 가은이가 했던 경험 말고 여러분이 직접 했던 경험을 쓰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 주말에 있었던 일,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일. 잘 생각이 안 난다고요? 내가 맛있게 먹었었던 거, 친구랑 놀았던 거, 공부하다가 힘들었던 거, 또는 잠을 잤는데 꿈을 꿨던 일, 뭐든지 괜찮아요.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여기다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쓰는 거예요. 글감이라는 건 내가 쓸 내용을 생각하는 거라고 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가지고 쓰면 되겠어요. 네, 글감을 잘 생각하는 방법, 언제, 어디에서, 누구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내가 경험했던 거를 잘 기억해서 끄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글감을 정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 순서에 맞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나,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지,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지,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런 걸 생각해서 여기다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요. 그리고 글을 써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들을 여기다가 순서에 맞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4가지를 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순서를. 그러면 3가지만 해도 좋아요. 내가 있었던 일을 가지고 3가지나 4가지를 순서에 맞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더듬어서 누구랑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같이 생각해서 여기다가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해놓은 친구는 오늘의 숙제입니다. 53쪽을 자기가 한 친구는 사진을 찍어서 각 반에 학급 공유방이 있죠. 밴드나 클래스팀 다 있을 거예요.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신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친구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선생님들이 다 알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숙제입니다. 53쪽 내용을 정리해서 사진을 찍어서 공유방에 올리기. 이게 오늘의 숙제예요. 53쪽을 해서 학급 공유방, 밴드나 클래스팅에다가 올리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이 끝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숙제를 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배울 마지막 쪽 54쪽이에요. 여러분이 쓴 글을 확인하고 잘 정리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난 일인지 썼나요? 네, 언제 일어난 일인지 썼으면 아래로 내려가고, 아니요 하면 다시 언제 일어난 일인지 자세하게 떠올리면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다음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썼나요? 네, 썼으면 아래로 가면 되고요. 아니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자세하게 떠올리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음 누구와 겪었던 일인가요? 썼으면 아래, 아니면 누가 겪은 일인지 자세하게 떠올리면 다시 정리. 그래서 위에 언제 누구랑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 차례대로 정리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했으면 예 가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5번 겪은 일을 차례대로 정리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때 들었거나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차례대로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실감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게 좋을 수 있을까요? 네. 기억을 생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니까 표현도 잘할 수가 있겠죠. 네, 이거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답을 여기에 적어도 좋습니다. 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숙제 있었죠? 네, 53쪽 자신이 겪었던 일, 어제, 그제, 지난 주말, 저번 주 언제든지 괜찮아요.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 순서에 맞게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는 거, 사진 찍어서 공유방에 올리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